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자, 먼저 해외 증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좀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나요? 예, 사실 하루 전에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을 때 예. 상품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조금 감소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 높게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어제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어제 장에는 상품 부분의 가격 하락에 집중을 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밤 사이에 장을 보면은 이어서 이제 연준 인사들 특히나 뭐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총재 윌리엄스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직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기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고금리 정책을 높게 가겠다라고 상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빼고 고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면서 금리 정책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줬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은 흔히 말하는 고금리 상태가 계속되고 긴축 정책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 주식시장이 좀 반응을 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사실 최근이 실적 발표 시즌인데 실적 발표 시즌에 몇몇 회사들 또 뭐 치폴레 같은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들이 실적이 조금 안 좋으면서 결국은 뭐 주가 하락을 같이 유도한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실 어제 하루 전에 이제 연준 의장의 발언이 이제 재해석되고 그다음 실적 발표, 그러니까 부진한 실적 발표들과 약간 결합이 되면서 어제 약간 주가 하락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챗 GPT로 불리는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인데 뭐 대형 IT 기업들이 투자 경쟁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기업도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챗 GPT를 이해하시려면은 크게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네. 일단 챗이라는 걸 이해하셔야겠죠. 챗은 챗봇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챗봇이란 것이 여러분의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맞는 아주 기계가 이해를 해서 컴퓨터 이해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예를 들어서 카드 사용 금액이 얼마냐라고 채팅을 통해서 물어보면은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이해해서 답변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챗 GPT는 이러한 챗봇에서 보다 빅데이터 성격을 강조한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자라는 게 이제 생성형, 제너레이티브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는 하죠. 제가 뭐 수업 시간에 가르칠 때는 보통 그 컴퓨터가 위조 지폐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모형들을 생성형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사실 실물 지폐가 있고 뭐 위조 지폐가 있을 때 컴퓨터를 통해서 아주 실물 지폐와 유사하게끔 만들어내도 유도를 하고 다시 또 컴퓨터 파악을 해서 이게 가짜다라고 인식을 하도록 유도를 계속하면서 아주 실물과 유사한 어떤 위조 지폐를 만들게 학습시키는 그런 뭐 흔히 말하는 모듈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성형 모듈을 쓴다는 얘기는 진짜 텍스트와 가짜 텍스트의 거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기술적인 수준을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형 자체가 그냥 예측이 모형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모형의 예측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진짜와 가짜를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뭐 컴퓨터 AI가 대답할 수 있게끔 유도하겠다라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런 생성형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무슨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흔히 말하는 리포트에 쓸 수 있을 정도로 현실 글과 유사한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재미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구글 역시 발드라는 챗 GPT형의 어떤 모형을 만들었는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늘 얘기한 챗 GPT에 비해서 좀 성과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어제 구글 주가가 한 7% 정도 빠졌습니다. 이 말은 사실 이제 챗 GPT형 어떠한 뭐 AI가 미래 서치라든지 흔히 말하는 서치 엔진 지금 구글이 서치 엔진을 아주 압도적으로 잡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서치 엔진 이런 챗 GPT 기반의 서치 엔진을 쓰면은 이게 따라잡는 것이 아니냐 동영상 추천이라든 모든 게 따라잡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들 혹은 이런 의심들이 하면서 구글 주식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술 자체가 서치 엔진 그리고 흔히 말하는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어떠한 검색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강화시키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래형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관심 많이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주식 시장 역시 이런 챗 GPT 기술과 유사한 기술들은
쓰는 그런 AI 기업들이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투자 경고를 받든지 이런 한 달 동안 200% 이상 오르면서 뭐 투자 경고라든지 이런 것을 받은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투자 금액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2020년에 1조를 투자했고요. 이 챗 GPT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조를 추가적으로 추가할 거다라고 지금 많이 논란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모형을 만들려면은 모형이 복잡해져야 되고, 이 현재 챗 GPT는 약간 3천억 개의 그런 기본적인 그 샘플을 가지고 1,750억 개의 어떤 모듈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듈들을 가지고 개발한 모형이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학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걸 살려 그러면 대규모 투자가 많이 필요할 건데, 네이버라든지 뭐 대기업들이 조금 투자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이 성과를 다 나눌 것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도 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들이 이자 장사에만 몰두해 있다, 이런 비판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국내 4대 금융지주 지난해 당기 순이익 무려 16조 원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이런 시선이 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예, 뭐 4대 금융지주라고 하면 사실 신한, KB, 우리,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은행 기반의 지주죠. 근데 사실 2017년부터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대출들이 굉장히 많이 늘면서 대출 규모가 커지니까 흔히 말하는 이자 마진에 기반의 수익을 내는 은행의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러한 시중은행들이, 뭐 사람들의 비판은 시중은행들이 이자 장사만 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별로 안 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것들, 흔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금금리야 대출금리의 차이 이용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계속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사실 공공성을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금융 시스템의 안정망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것만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안정적인 것의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대출이라든지 예금이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지금 논란이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시중은행 안정적인 것만 하면서 흔히 말하는 거의 차익 거래라고 이야기하죠. 노력 대비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이 아니냐라는 계속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은행의 미래지향적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출 규모가 워낙 많이 늘었고, 시중은행은 굉장히 안정적인 것만 대출하기 때문에 이자 마진을 통한 수익 창출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너무 흔히 말하는 위험 대비 수익이 많은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논란이 좀 많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몇 번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 특례 보금자리론 이제 출시 일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신청 금액이 1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뭐 지금 시중 금리가 3%대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흥행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의 흥행은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많이 또 이야기하시는데요. 일단은 흔히 말하는 예전에 서민금융 혹은 적격대출 혹은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뭐 여러 케이스에 비해서 조건이 좀 작다.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소득 기준에 대한 조건이 좀 작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 더 중요하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DSR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자기 소득이 원리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했을 때 얼마 정도 이상 가야 된다는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흥행이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최근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은행의 고정 금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기대가 인플레이션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사실 경쟁 관계를 했을 때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이 계속 나갈 것이냐에 대한 사실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을 해서 특례 보금자리론 자체도 금리를 조금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특례 보금자리론이란 게 기존에 조금 고금리를 빌렸던 분들이나 혹은 신규로 집을 사는 분에게 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 결국은 상대적인 어떤 경쟁 관계를 유지하게끔 제도로 아마 계속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국내 그 아이폰 이용자들이 좀 기다려왔던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 상륙을 본격 선언하고 다음 달 출시가 유력합니다. 업계에 미칠 영향도 좀 크겠죠? 일단은 뭐 직격탄이 맞을 때는 아마 카드 업계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주도를 하면서 현대카드의 지배력이라고 하죠. 지배력이라는 시장 지배력, 고등 시장 지분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카드가 전반적으로 이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NFC 기계를 전반적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라 그러면 이제 다른 기업들도 뭐 신한이라든지 다른 카드 기업들도 물론 이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미 현대카드가 애플하고 독점적으로 어떤 계약 관계를 맺은 게 상당 기간이 있고 이런 컨트랙을 다른 카드사들이 맺으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한참 걸리기 때문에 한동안 이게 뭐 물론 이제 명목상으로는 독점적이 당연히 아니지만 한참 동안은 현대카드의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될 것이 아니냐, 애플페이 관련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될 것이 아니고 이에 따라서 특히 2030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2030 세대들이 현대카드를 많이 쓰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폰,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것들 사용자들 2030이 집중돼 있고 2030들이 지금 잡으면 향후 40년 동안 계속 현대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대카드에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카드 업계 자체가 현대카드가 조금 지분이라든지 시장 지배력에서 좀 앞서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가 일단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결국은 아이폰하고 다른 안드로이드 폰 계열의 어떤 경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사실 삼성페이 때문에 안드로이드 그런 전화기를 많이 쓴다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페이가 활성화되면은 결국 삼성페이 대신에 애플페이를 쓸 수가 있고 애플페이를 쓰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이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휴대폰 시장의 어떤 변화 역시 예측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드 업계와 스마트폰 업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